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억장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억장치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기억장치 용량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보조기억장치나 특수기억장치에서 복수 모듈 기억장치라든지 아니면은 캐시 메모리에 대한 것, 요 정도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 부분 중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기억장치 용도에 따른 분류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억장치는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자기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우선은 반도체 상태에서의 뭐가 있냐면 롬 상태. 롬이 뭐예요? 리드 온리 메모리입니다. 램은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그래서 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마스크롬이라는 애인데, 얘는 공장에서 만들 때 아예 이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P롬은요, 공 CD 같은 거예요. 프로그래머블 램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공 CD 같은 거고요. 자, 이 P롬은요, 얘를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RW 아시죠? CD RW. 그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P롬 안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P롬은 전기로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요. 이 UV P롬은 UV, 바로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지우게 됩니다. 자, 램은 어떻게 되느냐? SRAM과 DRAM으로 구분이 되고요. 얘는 스태틱, 얘는 다이나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메모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DRAM을 사용하고요. 자, SRAM은 여러분들이 캐시 메모리라든지 레지스터 같은 고속의 메모리를 씁니다. 그래서 S 메모리가 하여간에 제일 빠른 거예요. DRAM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메모리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기 코어나 자기 필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얘네들은 요즘에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보조기억장치에는 이제 다스드와 사스드로 구분이 되는데요. 다스드는 다이렉트 액세스예요. 다이렉트 액세스. 그리고 사스드는요, 시퀀셜 액세스예요. 그래서 바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자기 디스크, 자기 드럼, 하드 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애가 되겠죠. 자기 테이프는 이제 사스드, 카세트 테이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의 요즘에 쓰지 않죠. 보기도 힘들어요. 자, 저도 한 20년 전에 보고 그 뒤로는 못 본 것 같아요. 자, 특수기억장치 같은 경우에는 복수모듈 기억장치와 연간기억장치, 캐시, 가상기억장치에서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는 얘네입니다. 그래서 위에 구분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장치 특성 결정 요소의 접근 시간은 탐색 시간 플러스 대기 시간 플러스 전송 시간이다. 그래서 이 공식이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가끔. 그리고 이 사이클 타임은 처리 시간보다 더 크다라는 것도, 요것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대역폭이라는 거는요, 기억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억장치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크기, 결국은 속도가 되는 겁니다. 밴드폭. 자, 주격장치에는 아까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램하고 롬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우리 CPU 내에 있는 SRAM,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레지스터가 SRAM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지스터, 얘도 하나의 주격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모리라고 하는 램, 요런 애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장치의 종류는 자기 코어, 예전에 썼던 겁니다. 이제 도넛 모양으로 사용을 해서 했던 건데,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 코어는 자기 코어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롬은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스크롬, P롬, EP롬, 그 다음에 EAP롬, 그 다음에 EEP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요즘에 얼마 전에 출제됐던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이레이저블, 알터블 롬이에요. 그래서 정기적 특성을 이용해서 기록된 정보의 일부만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EP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지우고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근데 EA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부분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저 EP롬 같은 경우에는 전기 특성을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UV EP롬이 빠졌는데 걔는 자외선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램에는요, 동적 램과 정적 램이 있었는데요. 얘네, 특징적인 거 꼭 좀 기억하고 계십시오. 구성 소자는 콘덴서고 플립플롭이고요. 얘는요,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해요.
근데 얘는 재충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한 단계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고요. 직접도가 얘는 어때요? 높고 얘는 좀 낮아요. 그리고 얘는 가격이 낮고 얘는 높아요. 얘는 일반 주격장치 쓰고 얘는 캐시 메모리라든지 레지스터라든지 요런 데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장치 용량 단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키로는 어때요? 키로는 1024, 10의 3승이 됩니다. 이거 이제 또 10의 승수로 표현하면 10의 3승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메가 같은 경우에는요. 10의 6승이 됩니다. 이게 하나, 둘, 셋, 6개잖아요. 얘는 10의 9승이고요. 얘는 10의 12승이에요. 그래서 메가기가 테라 이렇게 되고, 2의 승수로 표현하면요. 10, 20, 30, 40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매칭해서 이 세 가지 단위에 대한 거 꼭 기억 좀 하고 계세요. 기본입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예요. 기억장치 용량 계산법이 있는데요. 자, 메모리가 있어요. 이렇게. 얘가 메모리예요. 메모리가 있으면 이 메모리의 용량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간단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데이터를 실을 수 있는 실제 워드의 크기와 여기에 있는 이 주소 수를 곱하면 되겠죠. 결국은 여기에는 워드 크기가 10이고요. 여기 주소가 3이다. 그러면 이 기억장치의 용량은 총 얼마예요? 30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출력 데이터 선수 곱하기 입력 번지 선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입력 번지 선수는 결국은 MAR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주소 선수 이게 주소 선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C의 크기, 프로그램 카운터의 크기가 같고요. 단위는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수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워드 수는 2의 번지 승수로 표현이 되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출력 데이터 선수죠. 출력 데이터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떠냐? 워드 크기. 여기에는 요 크기,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의 크기, 요렇게 구분이 된다. 이거랑 같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지금 잘못 써져 있는데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 레지스터의 크기와 여기 뭐예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냐? 워드 크기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크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엔 데이터 레지스터 크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와 서로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주소 선수니까 주소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주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와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쪽은 실제 데이터가 적재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네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보시면은 그닥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워드 크기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바이트 단위가 됩니다. 요 놈은 비트 단위고요. 요 놈은 바이트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실제 풀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보시면은요. 자, 입력 번지 선수가 8개래요. 자, 입력 번지 선수가 8개. 그 다음에 데이터 선수가 8개래요. 기억장치 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워드 크기를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입력 번지 선수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입력 번지가 총 8개라는 거예요. 메모리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공간의 하나의 크기가 8개래요. 여기도 선수가 8개래. 결국은 뭐냐? 이 8개라는 건 뭐예요? 8비트란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단위가 워드 크기를 무슨 단위로 해요? 1바이트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바이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두 개를 곱해주면 되겠죠. 뭐 2의 8승 곱하기 결국은 뭐 1바이트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256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억장치 총 용량이 4096이래요. 4096. 그리고 각 워드의 수가 16비트일 때 프로그램 카운터 주소 레지스터 그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의 크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량이 4096인 거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뭡니까? 워드 수가 16비트라고 그랬죠. 워드 수가 16비트. 그러니까 얘는 뭐 어차피 프로그램 카운터나 얘네 크기가 16비트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 레지스터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4096을 2의 승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2의 승수로 2의 12승 이렇게 하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레지스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자, 어느 컴퓨터의 기억 용량이 1MB다. 이때 필요한 주소 선수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냐? 1000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네는 2의 20승이 되겠죠? 1메가는요. 그래서 2의 20승이 되는 거죠. 2의 20승이다.
그때 이때 필요한 주소 선수는 어떻게 되느냐? 뭐 20개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워드 크기가 주지 않았으니까 워드 크기가 안 주었을 때는 그냥 무조건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20이 되겠죠. 근데 1MB라고 했을 때 얘를 1000000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MB라고 할 때 1048 이렇게 가죠. 1048 뭐 000 가는가 576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요렇게 바이트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보를 기억장치에 기억시키거나 읽어내는 명령이 있고 난 후부터 실제로 기억 또는 읽기가 시작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뭐였어요? 네, 액세스 타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의만 기억하고 계세요. 사용자가 한 번만 내용을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우리 롬 종류 중에서 이게 뭐 문제가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 그죠? 사용자가 한 번만 이게 객관식인 문제를 주관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지울 수 없는 것은 그래서 한 번만 넣을 수 있대요. 우리 공 CD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롬 이가 되는 거고. 자, 기억장치 용량이 1MW래요. 자, 1MW라는 것은 용량이 1메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우리 비트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1kg 같은 경우에는 2의 10승이었고요. 자, 1메가일 경우에는 2의 20승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비트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얘 비트 수는 20. 결국 PC와 MAR은 같으니까 20이고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1워드 크기를 줬네요. 32비트라고. 32비트. 끝. 뭐 계산할 것도 없죠. 자, 입력 번지선이 8개래요. 8개. 그러면은 8비트란 얘기죠. 이게 8승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데이터선이 8개래요. 자, 8개라는 것도 뭐예요? 얘는 8개니까 비트가 되겠죠. 비트.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나오는 이 데이터선 출력선 같은 경우는 바이트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1바이트는 우리 몇 비트예요? 예, 8비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8승에 해당하는 2의 8승이 얼마냐? 256일 거예요. 256.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이번에는 어느 컴퓨터의 기억 용량이 1MB래요. 이때 필요한 주소 선수는 주소 선수라 그랬어요. 자, 1MB 얼마라 그랬어요? 자, 2의 20승. 주소 선수 20개네요. 간단하죠? 명령어가 오퍼레이션 코드는 6비트고, 자, OP 코드가 6개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필드, 주소 필드가 총 16개로 돼 있대요. 자, 이때 이 명령어를 쓰는 컴퓨터 최대 용량은 그랬는데, 결국은 주소 부분이 총 16비트라는 얘기예요. 그죠? 2의 16비트라는 얘기고, 그 중에서 2의 6승, 그러니까 6비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OP코드고, 뭐 결국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주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 쓸 수 있는 건 결국은 얘잖아요. 그래서 2의 16승. 얘는 우리 계산기를 좀 힘을 빌려서 해야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2의 16승이네요. 자, 2의 16승 딱 하면 6, 5, 5, 5, 3, 6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 어차피 비트로 표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024가 1kg잖아요. 그래서 64 키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이 답이 되겠죠. 자, 왜 64kg가 되는지는 아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보조기억 장치의 개념. 보조기억 장치라는 건 뭐예요? 주기억 장치가 아니라 보조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관하는 곳이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부족한 용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 설치되는 거, 보통 우리 CD-ROM, USB 메모리, 얘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보다 훨씬 속도가 느리죠. 전환이 천환이 돼도 내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보조기억 장치 종류에는 뭐 자기 테이프하고 자기 디스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요즘에는 워낙 뭐 SSD라든지 아니면은 USB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이런 플래시 메모리 형식을 이용한 그런 장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기 테이프는 옛날에 우리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야동 보던 그 테이프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 디스크는 여러분들 요즘에 쓰고 계신 하드 디스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물질을 입힌 테이프를 이래 감아서 만든 장치고요. 얘는 순차만 가능하겠죠. 테이프니까 대량 자료를 장기간 보관할 때 백업용으로 가장 좋아요. 백업용인 이유는 뭐냐면 한번 저장하면 안에 있는 내용을 자주 바꾸지 않잖아요. 백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기 테이프는 한번 저장하고 나서는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DB에서 봤던 거잖아요. 그지? 순차 처리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가장 유리하다. 자석 물질을 입힌 원판, 우리 CD-ROM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겼어요. 대신에 이제 금색에 자석 물질을 뿌려가지고 여러 장 겹쳐서 만든대요. 순차 직접 모두 가능하고요. 접근 속도가 빠르대요.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엔 또 SSD로 많이 넘어가니까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한. 자, 자기 디스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죠? CD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CD롬도 보면은 트랙 있죠? 이렇게 비춰보시면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 들을 때 보면 1트랙, 2트랙, 3트랙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 디스크도 똑같아요. 이 자기 디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CD롬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트랙이라는 애가 있고요. 섹터는 얘네를 구분을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우리 그 체육공원 같은 데 가면 공설운동장 이런 데 보면 좌석에 섹트가 있잖아요. 뭐 S1 입구, S2 입구, S3 입구 이렇게 해가지고 섹터가 따로 나눠져 있죠. 보통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실린더라고 하는 거는 이게 디스크가 보통은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팩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해요. 그래서 500메가짜리 4개를 하면 뭐 2테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에서 본, 그러니까 즉 한 디스크의 트랙의 개수 얘네를 이야기합니다. 전체가 아니라 위에서 딱 보면은 디스크 한 장만 보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린더 개수예요. 자, 읽기 쓰기 헤드는 여기서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료 읽는 애고요. 액세스 암은 이 팔을 이야기합니다. 얘가 팔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읽어내기 되겠죠. 자, 다음에 자기 드럼이라는 거는 뭐 요즘엔 많이 안 쓰고요. 자, 자기 드럼이라는 건 원통 표면에 트랙과 섹터를 구성을 하고 각 트랙마다 고정된 읽기 쓰기 헤드가 있는 기억 장치를 이야기한대요. 자기 디스크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용량이 적어서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자, 특수기억장치 있네요. 특수기억장치 종류에는 연관기억장치 자주 출제됩니다. 복수모듈 기억장치 자주 출제됩니다. 캐시기억장치, 가상기억장치 모두 다 자주 출제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럼 각각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연관기억장치라고 하는 얘는 다른 말로 아주 자주 출제되는데 캠이라고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용의 일부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컨텐츠 어드레서블이에요. 내용에 의한 참조. DB에서 봤던 거와 비슷한 그런 용어가 나오죠. 주소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기억장치보다 접근이 빨라요. 내용에 의해서 참조하기 때문에 매핑 테이블에 사용이 되고 하드웨어 비용이 증가하게 된대요. 속도는 빠르지만. 다음에 이번에는 복수 모듈 기억장치래요. 자, 다수의 기억장치 모듈을 가진 기억장치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용어 메모리 인터리빙. 얘는 뭐예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억장치 기법인데 CPU가 복수 모듈 기억장치의 각각 모듈에게 동시에 주소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속된 데이터나 명령들을 기억장치 모듈에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처리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뭐예요? 이게 자주 나오는데 메모리 인터리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터리빙이 뭐예요? 메모리를 여러 개 쪼개서 동시에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제? 동시에 주소를 전달하는 이러한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얘네는 결국은 빠른 처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는 애가 있죠. 얘는 뭐예요? CPU하고 메인 메모리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보정해주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격 장치와 CPU 사이에 위치하고요. 컴퓨터 캐시 사용 시에 기억 장치 접근 시간이 단축되므로 처리 속도가 향상된대요.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문제 보면은 여러분들 캐시 기억 장치가 용량이 무조건 크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용량이 작은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소 배정이 용량이 크면 클수록 주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도가 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용량도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가격이 비싸고요. 캐시 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전송할 때 내용이 어떤 내용이 보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이 캐시 기억 장치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앞에 배웠던 어소시에이티브 연관 기억 장치 요 기법을 쓰는 거예요. 캠 기법을. 캐시 메모리가요. 자, 캐시 기억 장치의 매핑 프로세스 3가지. 예, 자주 나옵니다. 직접,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티브, 그 다음에 세트 어소시에이티브 매핑 3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각각의 요즘에는 예전에는 종류만 나왔었어요. 3개니까. 근데 요즘엔 좀 디테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매핑은 주소 기준으로 검색하고요. 얘는요, 어소시에이티브. 우리 뭐였어요? 좀 아까 봤던. 캠, 내용을 기준으로 검색하는 방식. 얘는 set associative는 주소하고 내용을 기준으로 검색한대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얘네를 구분하는 핵심은 뭐냐? 얘는 주소를 가지고 하고요. 얘는 내용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얘는 주소하고 내용을 같이 쓰게 되겠죠. 자, 캐시 메모리 적중률. 얘는 캐시 메모리 적중률이라는 건 뭐냐면 CPU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캐시 메모리에 실제 존재해야 되는 거냐. 있어야지 빨리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적중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능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적중률이라는 거는 기억장치의 총 접근한 횟수를 가지고 뭐예요? 캐시의 적중 횟수를 이걸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나오는 거고 얘는 공식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캐시에 적중한 횟수가 만약에 총 내가 100번을 접근했는데 그 중에 몇 번이요? 네, 50번을 적중했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이거 50%가 되겠죠. 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캐시에 내가 찾고자 하는 애가 없을 경우에는 이 교체하는 알고리즘 나중에 이제 운영체제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LRU Least Recently Used 최근에 가장 사용하지 않은 것. 네, 즉 사용한 지 오래된 애부터 교체하는 거고 먼저 들어온 애 교체하는 거고요. 자, 얘는 사용 빈도예요. frequently. 그래서 가장 적게 사용한 애들을 우리가 교체하는 방법들 이런 애들이 있게 됩니다. 자, 또 다음에 요즘에 또 자주 출제되고 있는 캐시 쓰기 정책이에요. 그래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종류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write true 하니까 한 번에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보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자기 디스크 부분을 동시에 갱신하는 거야. through. 됐죠? 저 write back 캐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정된 데이터를 일정 시간 기다린 후에 다시 저장하는 거. 그다음에 write once는 한 번 기록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write true 같은 경우에는 동시갱신. 얘는요, 조금 기다린 다음에 저장. 얘는 한 번 기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가상기억 장치에 대한 게 나오네요. 가상기억 장치라는 거는 가짜의 기억 장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기억 장치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용량이 만약에 1기가야. 근데 내가 실행시키려고 하는 건 5기가야. 실행을 못 시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부족한 4기가를 우리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분을 뚝 떼어가지고 얘 4기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짜의 주기억 장치가 되죠. 그래서 가상기억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의 주 핵심 기능은 뭐냐면 부족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보정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윈도우즈 XP 기준으로 2.5배 2.5배 정도를 기본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장치 용량이 작은 주기억장치를 마치 큰 용량을 가진 것처럼 사용하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이고 주기억장치의 용량 확보가 목적이고요. 사용자 프로그램을 작게 나눠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을 해놓는데요.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부분들만 주기억장치에 적재한대요. 그래서 얘랑 또 하나 매칭이 이제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자, 스풀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스풀은 뭐죠, 우리? 출력할 때 쓰는 거죠. 우리 프린터 같은 거 쓸 때 어떤 내용을 내가 출력할 내용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했다가 프린터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스풀도 보조기억 장치를 쓰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매칭해서 기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를 위한 거고 이 스풀은 출력 장치를 위한 그런 하나의 버퍼 기능을 하는 애다. 둘 다 하드디스크인 보조기억 장치를 쓴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아주 좋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자료의 페이지를 옮길 때 주소를 조정해 줘야 된대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들어가 있는 자료를 보는 걸 우리 매핑 테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매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명령의 처리 속도를 CPU 속도와 같게 하기 위해서 CPU 사이, 캐시 메모리네요. 캐시 메모리. 그죠? 자, 랜덤 처리가 되지 않는 거 자기 테이프죠. 얘는 순차 처리만 된다 그랬죠. 가상기억 장치 뭐 한다 그랬어요? 주 목적은 컴퓨터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아니죠. 주기억 장치를 확정어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실제로는 보조기억 장치 사용하는 거고 프로그램 크기에 제한받지 않고 실행이 가능한 거죠. 자, 다음에 연관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저장 공간 확대가 목적이다. 신속한 검색이 가능하고 주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드웨어 비용이 크다 그랬는데 얘는 캠이니까 맞고요. 신속 검색 맞고요. 1번이 되겠네요. 저장 공간 확대가 목표는 아니죠. 자, 캐시 메모리에서 write 동작이 이루어질 때마다 캐시 메모리의 주기억 장치의 내용을 동시라고 그랬으니까 write true가 되겠네요. 이거 객관식으로도 나와요. 여기에서 다음 중 쓰기 정책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온 적도 있거든요. 예죠. 이런 거 없었어.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좀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살펴봤고요. 다음 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